21대 국회의원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육군 대위 출신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쳐서 국회에 입성한 경기 포천 가평 최춘식 미래통합당 의원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시냐는 그 인사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매우 좀 마음들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뭐 통합당 어깨도 굉장히 무겁다. 뭐 앞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정 활동 지금 하고 계신 만큼 좀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저희가 통합당 자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것을 민주당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총을 거쳐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대안을 세우지만 정말 뚜렷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호소하고 또 매달릴 땐 사실은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을 드리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최 의원께서는 포천군 의원 그리고 경기도 의원 등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쳐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난 경력들 의정 활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의회라고 하면 이제 국회나 또는 그 지방의회나 지역에 있는 뭐 시의회든 간에 사실은 그 어떤 맥락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다지 그 일하는 데 돼 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법안 마련을 하는데 전에 조례를 제정했던 이런 부분들 또 도에서 제가 쭉 수행했던 그 민원 사항들 이런 것들이 현재 국회에서 아직까지 제가 업무에 착수해가지고 한 실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상은 아마 광역의회를 거친 그 부분이 가장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특히 경기도의회는 국회 반 정도가 되는 광범위하고 광대한 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도의원의 숫자가 14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300명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아주 그 광역화되어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생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예산 부분은 그러하고요. 사실은 그 광역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여야 갈등이 막 심하고 이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을 때 75대 52로 좀 열세 있었습니다. 그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같이 독촉하고 경쟁하고 또 타협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었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타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포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 등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또 들고 나온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지역 현안으로 얘기를 좀 옮겨보고자 하는데요. 포천시, 가평군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두 곳을 두고 있는데 두 지역 일단 가장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선거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제가 공약으로 내놨던 사항이고요. 또 이제 지역적으로 국한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포천 지역에 한 2개, 가평 지역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석탄 발전소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로드리게스 사격장으로 명명되는 미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 피해 또 지역민들에게 오는 직접적인 어떤 위협,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주안을 둬야 됩니다. 석탄 발전소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생략을 하고 사격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격장은 1954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인 그 미군 사격장입니다. 이름은 로드리게스 사격장. 근데 여기에 그 피탄지로 우리가 이제 그 사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튀김 현상, 소위 말하는 도비탄이라고 그러는데 단단한 부분에 탄이 맞으면은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일하고 있는 분 옆에 바로 꽂히는 경우도 생겼고 상당히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소위 말하는 갈등 관리 차원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건 갈등의 차원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갈등 관리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우리 국장들하고 몇 사람이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이제 토론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국한된 그 사안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국방부가 명백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자치단체에 넘기고 또 다른 부분을 해서 뭐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준다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 특별법까지도 저희는 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상을 해야 되는 차원에 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못 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네. 가평을 제가 이제 포천시의 사안이고요. 가평군은 지금 제2경충 국도에 대한 사안이 아주 첨예하게 우리 국토부 또 강원도와 또 가평 지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2경충 국도를 노선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가평군의 그 땅의 80%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평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토부나 또는 강원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가 국토부 안도 아닌 가평군 안도 아닌 제3의 그 안을 하나를 제시한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게 시간상 얼마 되지 않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노선을 저희가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있지만 요거 겸해서 저희가 가평군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제2경충 국도에 대해서는 네. 원활한 해결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부분 궁금한 게 사실 포천 가평하면 관광 산업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실 방법 계획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기본소득 말씀드릴 때 드렸듯이 그러한 줄줄이 폐업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업계가 거의 지금 문을 닫다시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가평 같은 경우는 거의 펜션 위주의 그런 관광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또 포천도 거기에 준해서 한탄강과 그 다음에 그 홍수터를 활용한 이런 관광 계획 사업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추진해오던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다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가평과 포천과 가평의 관광산업은 포천은 한탄강과 홍수터 그 다음에 대해산리 이 일대의 관광자원이 주가 돼야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지고요. 네. 가평은 북한강과 자라섬 이것이 합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때 관광산업에 그 특화되는 부분이 훨씬 커지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뛰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다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광산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하면서 네. 저희가 포천시장님하고 또 가평군수님하고 네. 이런 것을 상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포천 가평의 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